바닷속은 인류의 영원한 호기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인류는 바닷속에 용궁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용궁과 인류의 또 삶을 연결하는 메신저로 돌고래, 거북이 등을 등장시켜 왔습니다. 현재는 용궁은 해저 도시로 돌고래, 바다거북은 잠수정으로 현실화되었는데요. 인류가 상상하던 바닷속은 어떤 보물이 있는지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네. 실제로 용궁과 같은 해저 도시가 건설될 수 있을까요? 인류가 살고 있는 육지, 이게 한정된 그 공간에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죠.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미래에는 이 인류가 생활 그 장소를 바다로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라는 거는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해저 도시나 이런 해저 공간에서 생활하는 그런 과학 소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이게 상상 속에 그런 SF에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거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실제 많은 부분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외국에 이 해저 호텔이라든지 해저 식당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 데이터 저장하는 것을 바닷속에다가 이제 시설을 해서 저장을 하기도 하고요. 프랑스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저 기지를 만들어서 과학 탐사를 하고 인류가 바닷속에서 살 수 있는지 하는 그런 이제 실험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은 지금 부산하고 그 거제를 연결하는 곳에 보면은 해저 터널이 있죠. 이미 우리가 해저 공간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해서 앞으로 저희 연구원에서도 지금 해저 공간에 대한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인류가 바닷속에서도 생활할 수 있는, 즉 바다가 우리의 생활 공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그때는 그 용궁도 바닷속에 만들어 놓고 어린이들한테 동심의 꿈을 또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날도 오겠죠. 놀이동산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어릴 때 망간 단계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애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망간 단계처럼 형상화된 이런 광물 자원뿐 아니라 물에 녹아 있는 광물 자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바다의 이제 광물 자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바닷속에는 우리가 화학 시간에 배웠던 모든 그런 물질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뭐 광물 자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약 지금 한 30년 동안 육상의 광물 자원이 고갈될 때를 대비해서 아까 망간 단계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화학을 하시는 분들이 망간이 일본식 표현이니까 망가니즈로 바꾸자라고 얘기해서 아마 교과서에서도 망가니즈 단계로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거를 재련을 하면 니켈이라든지 코발트, 구리, 우리가 산업적으로 중요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금속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육상 자원이 고갈이 되면 앞으로 미래에 그 해저에 있는 망가니즈 단계 이거를 재련을 하면 니켈, 코발트, 구리, 망가니즈 같은 우리가 산업적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금속 자원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30여 년 쭉 계속 탐사를 해서 지금 북동 태평양에 면적이 7만 5천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대한민국 면적의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광구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자원이 부족하면 우리가 거기 가서 망가니즈 단계를 갖다가 재련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바닷물 속에는 여러 가지 그 화학 물질들이 녹아 있는데 하나 일례를 들자면 지금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바닷물 속에는 리튬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 속에 있는 리튬을 추출해서 산업적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고요. 바다 그 자체는 이 광물 자원의 정말 훌륭한 보물 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한 모든 것들을 바다에서 다 얻을 수가 있죠. 듣다 보니까 미래 에너지도 이 바다 안에서 나올 것 같은데 미래 에너지에 대한 전망과 또 기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바다에서도 굉장히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닷가에 가보면 그 바닷물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력을 이용한 그 조력 발전소, 이미 그 시와호의 조력 발전소는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진도에 조류 발전소를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조류가 빨리 흐르는 곳이죠. 그 이순신 장군께서 왜군을 그 빠른 조류를 이용해서 그 승전을 한 거는 아마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그 후배들은 그거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온도차를 이용한다든지 염분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파도의 힘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그런 아주 환경적으로 그 우리가 친환경적인 이런 에너지를 바다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다에 사는 생물들을 이용해서 또 우리가 많은 에너지원을 얻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마 바이오디젤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바다에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아주 작은 그런 미세 조류들이 살고 있는데, 저희 연구팀이 거기에서 이제 바이오디젤을 뽑아서 이거를 실제 경유차에 한 10% 정도 해서 실제 이제 그 운행을 한 그런 결과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바닷속에 사는 이 고세균, 수소를 굉장히 잘 만드는 이런 고세균을 저희들이 그 한 2,700m 정도 되는 이런 심해에서 찾아가지고 그걸 배양을 해서 지금은 태안의 그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런 부생가스를 이용을 해서 그 미생물을 통해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시범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다에서는 우리가 정말 그 친환경적인 이런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가 있죠. 바닷속에 아까 좀 전에 바이오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 생물 자원의 보고기도 하고 또 미래 식량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또 이 삶의 또 행복과 또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바다가. 원장님이 이제 바다가 전해주는 그런 생물 자원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사실 식량 자원 측면에서 바다는 화수분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 자원을, 생물 자원을 잘 관리만 하면 평생 우리가 거기서 정말 고갈되지 않는 계속 그 자원을 이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식량 자원 측면에서 보면 바다는 화수분과 같은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생물을 우리가 그냥 그 식량 자원으로만 활용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저희 키오스트의 연구자들이 하고 있는 연구 중에 그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추출을 해서 우리가 의약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화장품을 만든다든지 또 기능성 식품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은 몸이 아프면 한약을 다려 드셨죠. 그 한약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주변에서 얻기 쉬운 동물과 식물로부터 그 약성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다린다 그러죠. 추출을 해서 우리가 치료하기 위해서 먹었는데, 사실 해양 생물들은 이 육상에 있는 동식물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이 약효가 있는 물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다를 보면은 생물들이 어디 도망가서 숨을 데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면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포식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독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발달된 그 해양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신약 개발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새로운 사실을 너무 많이 이야기해 주셔서요.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